자, 교재는 328페이지 처분행위입니다. 자, 처분행위는 사기죄에서 법조문에 없죠. 그래서 기술되지 않은 한 구성요건 요소입니다. 이 처분행위 때문에 절도죄와 구별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절도죄는 탈취죄라 그랬죠. 절도 강도죄는 탈취죄가 됩니다. 근데 사기죄하고 공갈죄는 편취죄죠. 편취죄. 그래서 이 편취죄가 되려면 반드시 처분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이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일반적이죠. 자기도 되지만 부자기도 된다는 점을 잘 받으셔야 돼요. 부자기. 부자기로 된다는 판례가 밑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나와 있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기죄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자기, 부자기에 이른 것을 말한다. 그쵸? 자기, 부자기 둘 다 된다. 이 뜻이에요. 자, 피해자가 착오에 빠진 결과 채권 존재를 알지 못해서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했죠. 그 채권 행사를 하지 아니한 것 동그라미 쳐보세요. 빨간색으로. 이게 바로 부작위죠. 부작위가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도 처분행위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 판은 출제가 많이 됐었어요. 별표 한번 쳐보세요. 1번도 잘 나오고 2번도 잘 나오고 그래요. 이 출판사 사장이죠. 이 사람이 작가로 하여금 이제 책을 하나 이제 만들어냈죠. 책이 좀 팔렸어요. 지금 좀 팔렸는데 이 작가에게 이제 인세를 줘야 되잖아요. 약정된 인세를 줘야 되는데 이 작가에게 속여요. 실제 출판 부수를 속인다고요. 속여서 실제 출판 부수의 3분의 1 정도만 팔렸다. 그 현황표를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이 을이라는 사람이 보내주니까 그 정도 팔렸다라고 생각하겠죠. 뭐 전국에 있는 서점에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뭐 얼마나 팔렸는지 뭐 쓸 것도 아니겠습니까? 세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현황표를 주니까 그 정도 책이 나갔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 정도 인세만 받은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 같은 학원에서 강의하는 사람도 보면 대충은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수강생들이라든지 실제 수강생들 동영상에서 팔린 그 부수들 뭐 등등 대충 하면 대충 몇 부 정도 팔았다라고 학원은 감이 오는데 터무니없이 이게 작게 되면 상대방이 눈치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적당히 사기쳐야지 이렇게 3분의 1 정도면 아주 큰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차액은 지급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도 이상하니까 알고 보니까 이렇게 오류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작가가 출판업자를 상대로 해서 고소를 했던 사건인데 판례가 사기죄가 된다고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착오에 빠진 결과 3분의 1 정도만 받았고 3분의 2 정도에 대한 실제 판매 부수에 대한 청구권 행사하지 않았잖아요. 그 청구권 행사하지 않은 것이 바로 부작이다 하는 거예요. 부작이. 그래서 남은 차액에 대해서 자기가 차액을 누린 것이기 때문에 재물을 취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꺽쇠 2번을 가보시면 실제 출판 부수를 속여서 일부만을 지급했다라고 했을 때 나머지 인세죠. 나머지 인세 그쵸? 인세에 대해서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부작에 따른 처분행위다 라고 해서 부작에 따른 사기죄를 인정했던 사건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꺽쇠 1번, 꺽쇠 2번 잘 봐두시고요. 자, 이 처분행위를 할 때는요. 처분의사가 필요하느냐의 문제인데요. 판례가 필요하다고 봐요. 필요하다. 요 2번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노트 갖고 계신 분들은 노트 한번 펴볼게요. 노트를 한번 펴보시면 이제 A가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이 B를 상대로 사기치죠. 사기를 칩니다. 착오를 불러일으켜서 상대방이 처분행위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이 처분행위를 할 때 뭐가 필요하다? 처분행위를 할 때 상대방은 처분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이 판례. 그 내용도 좀 받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교재를 한번 와서 보시면 처분의사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가보시면요. 요거 한번 볼게요. 요 판례가 무지무지 중요한 판례입니다. 요 무지무지한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별표를 한번 바꿔두세요. 자, 과거에는 저 밑에 나와 있죠? 밑에 보시게 되면 화살표 되어 있습니다. 옛날 판례는 이 처분행위가 인정되려면 처분 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과거에 많은 판례들이 이렇게 처분 결과 인식이 있어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7년도 판례죠. 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 판례를 폐기시킵니다. 그래서 이 판례를 지금은 변경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다? 이게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옛날에는 필요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를 지금 바꾸겠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무슨 내용이냐? 올라가서 보시면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이죠. 기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서 이 기망이라고 하는 것이 하자가 있는 의사표시죠. 하자, 흠.
하자는 흠입니다. 흠이 있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의사표시는 당연히 불완전하거나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처분의사라고 하는 것은 착오에 빠진 피기망자가 어떤 행위를 한다라는 인식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빨간색으로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인식 동그라미, 이러한 인식만 있으면 족한 것이지 결과물에 대한 인식까지는 필요가 없다. 아시겠죠? 결과까지 인식이 있어야 한다면 틀려요. 요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런 뜻이에요. 자, A가 이제 사기꾼입니다. A가 사기꾼이에요. 친구야, 친구. 친구? 친구는 아니고요. 어쨌든 A가 사기꾼이고 B가 이제 피해자입니다. A가 이제 기망을 해요. 기망을 합니다. 그리고 B가 착오를 불러일으키죠. 그리고 이제 처분행위를 한다는 거죠. 뭐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나 부자기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취득을 하겠죠. 자, 이게 그러면 사기죄가 되는 것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뜻이에요. 적어보세요. 자, 계약서의 내용과 A가 한 말의 내용이 달라요. 다르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지? 계약서의 내용과 A가 한 말의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자, A가 B한테 입으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한다 이거. 그런데 이 B라는 사람이 계약서를 잘 안 읽어봐요. 계약서의 내용을 잘 안 읽는다고요? 안 읽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A랑 B랑 친분이 있다 보니까 이 친구의 말만 믿은 거야. 계약서가 있는데 계약서 우리 보험 계약서에도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자동차 계약서라든지 무슨 계약서 종류 많잖아요. 그런데 이 B라는 사람이 순진한 것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순진한지 멍청한지 그렇죠? B라는 사람이 계약서를 꼼꼼하게 읽어보고 계약을 하고 지장을 찍고 돈을 주고 해야 되는데 B가 계약서의 내용을 잘 안 읽어보고 A가 한 말만 고지고지 믿고 그래서 투자를 했거나 돈을 주거나 했단 말이에요. 근데 A는 당연히 그 내용이 알지. 계약서의 내용하고 자기 한 말이 불일치한다는 것을 이 사람은 잘 알고 있지. 알고 있는데 그 세치혀로 기망을 친 거예요. 근데 B라는 사람이 순진하게 실이 계약서 내용을 잘 안 읽어보고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기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판례가 뭐라 그래요? 판례가 자, 처분의사라고 하는 것은 착오에 빠진 피기망자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지 결과물에 대한 인식까지는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자, 계약서 내용이 나중에 소송을 걸리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소송을 걸리면 A는 당연히 사기꾼이 그래요. 야, 그 계약서 읽어봐 임마. 계약서 왜 네가 제대로 읽지 못하고 왜 지금 와서 딴소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B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계약서 내용이 아니라 네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 네가 내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툼이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과거 판례들은 계약서를 철저하게 읽어보지 못한 너에게 잘못이 있다라고 해서 B에 있다라고 해서 과거의 판례들은 A에게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그걸 깨부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계약서의 내용과 A가 한 말이 불일치한다 하더라도 B가 계약서의 내용이 아닌 A 말만 믿고 도장이라든지 뭐 투자금을 투자했다 손치더라도 이 자체가 사기죄가 되는 것이다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판례를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꺽쇠 3번이죠. 착오에 빠진 결과로 인해서 내심의 의사와 다른 효과를 발생시키는 그 처분문서에 이 피해자가 서명이나 날인을 했다면 이 자체로서 뭐가 된다? 설령 그로 인해서 어떤 피해라든지 어떤 결과물이 초래될지는 아직까지는 예상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 A라는 사람 말만 믿고 투자를 하게 되면 뭐 땅값이 몇 배 오르고 건물값이 몇 배 오르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꽝이라는 거예요. 결과를 그 도장을 찍음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착오에 빠져서 계약서에다가 서명 날인했다면 이 자체가 처분의사가 인정된다라고 해서 판례가 사기죄를 인정했던 사건이다.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례가 4번이죠. 피고인 등이 토지 소유자인 매도인인 피해자에게 토지 거래 허가에 필요한 서류라고 속였습니다. 속여가지고 계약서에다가 서명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자체로 뭐가 된다? 사기죄 기수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땅 뺏기는 거죠. 땅 뺏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판례는 처분 의사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꼼꼼하게 다 보셔야 됩니다. 1번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럼 나머지 이제 한 번씩 나온 적이 있는데 1번이 제일 많이 나왔었어요. 자, 거기서 2번도 좀 봐두셔야 됩니다. 자, 기망을 당한 결과 자신의 처분 부작위가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도 왜 계약서를 제대로 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요.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서 그래서 결과를 인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착오 상태에서 그러한 손해를 초래하는 그 행위를 하게 되어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게 되는 행위를 하게 되었다. 그 행위가 뭔데요? 행위가 바로 이거잖아요. 서명하고 날인한 거 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처분의사는 존재한다고 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기죄를 인정했던 사건이다. 이렇게 잘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앞으로 가보죠. 자, 다시 노트 한번 가볼까요? 노트를 가보시게 되면 이 그림을 가보게 되면요. 등장인물이 2명 나타나게 되죠. 2명. 그래서 이때 사기죄가 되는 것은 이제 이 B가 피해자가 되는 거죠. 이때는 이자간 사기죄입니다. 이자간 왜 등장인물이 2명이니까 사기죄 기망자, 사기죄 피해자, 이자간의 사기죄가 되는 것인데 3자간도 있어요. 3자간. 이런 얘기죠. 자, A가 사기꾼입니다. B가 서류를 소지한 자입니다. 소지자, 서류 소지자. 서류 소지자입니다. 예를 들면 등기부라든지 뭐 인감이라든지 갖고 있어요. 자, C는 실제 소유자입니다. 실제 소유자. 예를 들면 여기 건물이 있거나 그렇죠? 건물이 있거나 토지 이런 부동산 소유자입니다. 이 C가. 근데 B라는 사람은 이 땅이나 건물에 대한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고 A는 사기꾼이고요. 그랬을 때 A가 이 B를 상대로 기망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B가 착오를 불러일으켜서 이 처분행위를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도장이라든지 서류 이걸 다 넘겨받았을 때 이때 사기죄가 기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기죄가 기수가 되는 것이다. 실제 소유자가 C라 할지라도 사기죄가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삼각사기야. 삼각사기, 3자간의 사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삼각사기가 된다. 자, 어쨌든 착오를 불러일으킨 사람 다 누굽니까? 착오를 불러일으킨 사람은 전부 다 B죠. B가 착오를 당하고 여기서 B가 착오를 당하죠. 처분행위도 누가 합니까? 처분행위도 B가 하잖아요. 처분행위도 B가 한다. 그래서 2자간이든 3자간이든 간에 B가 착오를 불러일으키고 B가 처분행위를 하는 겁니다. 3자간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일치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다시 교재 한번 와보시게 되면 자, 동그라미 1번이죠. 처분행위자와 피기망자는 당연히 동일입니다. 그렇죠? 끊고요. 그러나 처분행위자가 재산상 피해자와 일치할 필요는 없다. 여기서 바로 삼각사기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등장인물이 3명 나오는 거. 이때 삼각사기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 관계인데요. 삼각사기에 있어서 처분행위자는 피해자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으면 아주 좋고요. 법적인 권능이 있으면 좋고 법적인 권능이 없다 할지라도 지위만 있으면 족하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지위설이야. 지위설.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권한설이다, 지위설이다 이렇게 갈려지는데 우리 학설과 판례는 다수설과 판례는 지위설로 보고 있어요. 권능으로 본다는 소수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권능설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권능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요. 권능보다 범위가 더 넓혀서 지위도 인정하는 것이면 좋하다라고 해서 우리 판례가 학설과 다수설과 판례가 지위설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트에 다시 있나요? 노트를 보시게 되면 여기 있네요. 여기 있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삼각사기죠. 그래서 삼각사기입니다. A, B, C가 나옵니다.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 B하고 C 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B, C 관계가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 이
밀접한 관련이 없으면 그때는 절도죄 간접적용이 돼버립니다. 중요한 거 아니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어떤 관련이 있을까? B가 C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만 있으면 족하다는 거야. 지위가. 권한설이 아니고 지위설. 아시겠어요? 권한설보다 범위가 더 넓어요. 그래서 여기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권한이 있다는 말은 친권자, 대리인, 후견인이 법적 권한이 있는 자들이고요. 권한이 없다 손치더라도 지위라고 하는 것은 처분할 수 있는 지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가족, 가정부, 종업원, 방금 보았듯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서류 소지자면 좋고요.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사기쳤을 때 이것도 사기죄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뒤에 따라 나올 텐데 법관이에요. 법관. 법관을 상대로 해서 사기칠 때 이게 소송사기입니다. 소송사기라고 하는 것은 이 소송사기라고 하는 것은 이 삼각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삼각사기. 아시겠죠? 삼각사기에서 나오는 개념이다. 이렇게 봐두시고. 그래서 이 법원이나 법관 같은 경우에는 C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나 권능이 있는 자인데 안 되는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군가 하면 여기 등기공무원, 공무원이죠. 공무원이나 특허청 공무원은 C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 자체가 없기 때문에 A가 등기공무원이나 특허청 공무원을 상대로 사기치는 것은 사기죄가 되지 않는 겁니다. 뒤에 잘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좀 알아두세요. 뒤에서 나올 거예요. 일단 이 구조를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 됐죠? 교재를 보시게 되면 자, 얘가 나와 있습니다. 기억번, 니은번 나와 있는데 읽어보시고 여기 처분할 수 있는 서류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사기죄가 되는 것이다. 됐죠?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가 뒤에 나올 거예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착오로 상기한 사건 한 번 하고 이거 한번 볼까요? 사기죄에서 말하는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이때 기망행위를 통해서 채권자가 채무를 확정적 소멸시킵니다. 채무를 확정적 소멸시킨다. 또는 면제시킨다라고 했을 때 이 확정적으로 소멸시키거나 면제를 시키게 되면 그만큼의 이익을 누렸다는 겁니다. 이익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것도 사기죄가 된다. 사기죄가 기수가 되는 겁니다. 기수. 사기죄가 이퀄 하는 순간 기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일단 끊고요. 이 기망이라는 자체가 하자가 있는 의사표시잖아요. 이 기망 자체가 하자가 상대방 기망을 통해서 의사표시를 했다고 했을 때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통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취소가 될 수 있다 손치더라도 훗날에 민법상에 의해서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기수가 된 이후이기 때문에 여전히 기수다. 기수. 이 죄의 값이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 자, 어떤 것인지 한번 볼게요. 갑이 을을 기망합니다. 사기칩니다. 사기쳐서 부동산을 팔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금 명목으로 2억원을 받았어요. 나머지 7천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7천만 원 받은 부분을 이 을도 갑에게 받을 돈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존 채권으로 서로 맞계산입니다. 맞계산을 하였다. 갑의 주식이 뭘까요? 사기죄가 될까 안 될까? 라고 하는 것인데 어떤 내용인지 노트 한번 펴볼게요. 이거죠? 이겁니다. 자, 보세요. 이 갑이 이 건물 하나 조그만 거 갖고 있는데 이 건물 소유자입니다. 이 건물을 팔려고 합니다. 근데 이 건물이 이게 이제 다세대 다가구잖아요. 그렇죠? 원룸 방 몇 개짜리 하나 갖고 있는데 이게 공실이 많아. 공실이 많고 세가 얼마 안 나와. 월세가 얼마 안 나와. 월세가 좀 막 나오고 월세가 좀 저조하고요. 수익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빨리 팔아야 돼. 갖고 있을수록 이게 적자야. 그래서 이 갑이란 사람이 이 아는 사람에게 이걸 팔려고 합니다. 팔려고 하면 이제 이거 월세가 안 나오는데 공실도 많이 나오는데 니 살 거야? 그럼 사겠어요? 안 사지? 안 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장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포장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갑이 어떻게 사기치는 거예요? 여기 원룸은 월세도 많이 나오고 수익률 5%, 7%까지 나온다. 10%까지 나오는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너 사라. 나는 돈이 급해서 딴 걸 해야 되니까 뭐 우는 그쵸? 이렇게 뭐 적자 보고 판다는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막 사기쳐요. 그래서 기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3억짜리인데 너가 내가 친히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좀 싸게 해서 10% 싸게 해가지고 2억 7천에 내놓을 테니까 이거 사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을이 그러냐? 고맙다야. 그러면서 이걸 사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가만히 그 전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면 이 을이라는 사람은요. 갑에게 받을 돈이 있었어요. 받을 돈이 7천만 원이 있었어요. 7천만 원. 그러면 보세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2억 7천에 내놨잖아요. 그러면 을은 얼마만 주면 되는 겁니까? 2억 7천 줄 필요 없죠. 내가 받을 돈이 7천만 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을은 2억을 주고 이 건물을 사요. 건물 삽니다. 건물 사다. 그러니까 이 갑이 을에게 줄 돈이 7천만 원 있었고 을은 갑에게 받을 돈이 7천만 원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7천만 원 주고받는 관계에 있을 때 서로 까는 거죠. 서로 까고 나머지 2억만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룸 건물을 취득했던 거예요. 취득했습니다. 취득했다. 사기죄가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죠. 이 사람이 팔 때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팔 때 이 공실이 많이 나는 공실은 이 새가 잘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룸이 비어 있는 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가 안 나와요. 새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새가 나온다고 해서 파는 거잖아요. 이 자체가 사기라는 거예요. 사기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줄 돈이 7천만 원 있었잖아요. 7천만 원 있었는데 그 7천만 원 지금 탕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물을 결국 팔게 되고 2억은 내가 받게 되는 거고 라고 했을 때 이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사기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 을이 건물 샀어요. 건물 사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 적자야 적자. 적자란 말이에요. 새가 안 나가요. 새가 안 나가요. 라고 해서 을이 갑에게 그러죠. 야 이거 물려. 이만 니놈한테 사기당한 거 아니냐. 라고 해서 물려. 그러니까 갑이 물려줍니까? 안 물려주지? 라고 하니까 결국 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을이 갑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했던 사건인데 판례가 뭐라 그래요? 사기죄가 된다. 그렇죠. 사기죄가 된다. 아시겠죠? 그런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와보시게 되면 채무자의 기망행위로 인해서 채무자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갑이죠. 갑. 그래서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시켰다. 내가 받을 돈이 있었다는 것을 받을 돈 7천만 원을 이제 없애주는 면제시켜주는 거죠. 채무를 확정 소멸시키는 거죠. 그 즉시 뭐가 된다? 사기죄가 기수가 되는 것이다. 나중에 취소될 여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건 기수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달라질 것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관계 2번이죠. 기망을 해서 매매대지금 중 일부를 기존 채권과 상계하였다. 상계는 서로 맞게 사는 겁니다. 상계 동그라미. 이 상계가 바로 뭐예요?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시켰다는 거죠. 그랬을 때 취득했다는 것 자체가 기수가 됩니다. 아시겠죠? 취득했다라고 해서 사기죄를 인정했던 사건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